두 번째 인물을 좀 찾아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누구냐?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우리 앞에 많이 했는데 근데 또 한동훈이야? 네, 이번에는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보시죠. 한동훈 의원 특권 내려놓기 세비 중위소득만입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그리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닌 거죠.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우선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야의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견이라고 하면서도 마이크 켜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의원들 세비 중위소득 정도로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만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보면 우리 정치를 사료라고 하는데 연봉은 초일류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는 사료인데 연봉은 1억 5,700만 원이나 받아. 연봉은 초일류야 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에 동의를 하는 지금 그런 내용의 만평인 거죠. 네, 세비를 중위소득만큼 하자. 요거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리 있다. 원래는 정치의 본질이 국회의원의 세비 깎고 또 의원 정수 감축하는 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국회 개혁의 본질은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워낙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얘기 안 나왔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수준이 OECD 국가에서 거의 한 2, 3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하위에서 2, 3위 정도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저 만평이 나온 것 같은데 국회의 수준이라는 거는 도덕적 수준도 그렇고 이 평균 임금도 그렇고 대개 국민의 평균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은 많이 버는 직업으로 가면 돼요. 로펌 변호사는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많이 버는 건 뭐라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불법이 아닌다면. 근데 국회라는 직업은 국민을 대표하는 직업인데 물론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생각한다면 1억 5,700이 적을 수도 있어요. 하는 일에 비해서. 그러나 네. 지금 국회가 워낙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의 본령에 실패하고 있고 또 워낙 국민들에 대한 불신이 높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개혁 차원이라는 본다면 말이죠.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말을 안 들으려면 국회의원들이 네. 잘해야죠. 잘한다면 저런 말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 얘기에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개인 생각입니다만. 예. 저런 말 안 들으려면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상일 위원님. 저는 이게 좀 징벌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시원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국회의원들에 한마디 더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정치를 보면은요, 돈 엄청 많이 써요. 근데 그걸 왜 봐주냐? 그 돈 쓰는 거를 투명하게 쓰라고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걸 투명하게 쓰지 않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징벌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네. 돈을 더 쓸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돈을 쓰지 말고 일을 안 하고 내지는 오히려 그럼 돈을 덜 주면은 부패가 덜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투명성 강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좀 모든 돈을 쓰는 거에 입증 자료를 다 내게 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걸 제대로 못했을 때 좀 더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향을 투명성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윤용걸 대표님. 의원 그 세비가 GDP 대비 세계 1등입니다. 우리 일은 안 하는데 세계 1등이에요. 그게 국회의원 자리가 특혜처럼 됐어요. 지금 구속돼 있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도 감옥에 있어서 월급 받아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되는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얘기 잘했는데 이거 지금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총선 전까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약으로 내놓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 의원총회에서 결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실행으로 좀 보여줘라.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투명성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아니다.
OECD 다른 국가들 비교하면 좀 많은 거 맞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공약으로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 지금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한동훈 위원장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인물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물 누구냐? 주호민 씨죠. 만화가 주호민 씨입니다.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정서학대 유죄 몰래 녹음 증거로 인정. 이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살짝 그 개요를 좀 만들어봤어요. 주호민 씨가 대체 왜 논란이 되느냐? 아들이 사실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교사로부터 이 교육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특수교사가 주호민 씨 아들한테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기소도 됐죠. 그 혐의로. 근데 주호민 씨 측에서는 그 증거로 아들 외투 속에 녹음기를 넣고 그 녹음 내용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쭉 재판이 진행이 됐고 재판부는 유죄다.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네,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벌금 200만 원 유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몰래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인정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론이 지금 보니까 좀 비등비등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특수교사 누가 합니까? 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아니 그러면은 애가 학대를 당하는데 교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유죄가 나왔잖아.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성재준 의원님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조금 뭐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뭐 부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도 좀 아쉬운 부분 분명히 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재판부가 제일 좀 논란이 됐던 게 이 파일 자체가 몰래 녹음이 됐다라는 것인데 그 녹취록이라는 게 그거를 증거로 이제 좀 채택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진짜 특수교육 쪽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제 그 맥락이나 이런 것들 현실성을 생각하지 않고 녹취 파일만 이제 들어봤을 땐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주호민 작가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특수교육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가 좀 제대로 된 대책이나 좀 사회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양쪽 얘기가 비등비등하다는 얘기는 아직 뭔가 시스템적으로 완비가 안 됐다라는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후속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